찻쑥이라는 이름의 캐나다 휴식, 그 끝에 마주한 차가운 민심의 벽, 공영방송 KBS의 위험한 도박이 불러온 후폭풍과 대세, 이찬원의 위기, 대한민국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전 명곡의 향수를 나누던 KBS2TV. 불후의 명곡이 개국 이래 최대의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 논란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4년 만에 지상파 카메라 앞에 선 개그맨 이휘재다. 제작진은 전설적 MC의 귀환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로 그의 복귀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시청자들이 느낀 것은 반가움이 아닌 깊은 배신감과 모욕감이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복귀 찬반 문제를 넘어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가이드라인과 현재 프로그램을 지탱하고 있는 1등 공신, 이찬원의 입지 흔들기 의혹으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낳고 있다. 이휘재가 4년 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떠났을 때 대중은 이를 진정한 의미의 자숙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불거진 아내 문정원과의 층간소음 방관 논란은 단순히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특권층 연예인의 전형적인 오만함으로 비춰졌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거 공간의 평화는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다. 이웃의 호소를 묵살하며 아이들을 뛰게 방치했던 모습은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다정한 아빠, 이미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대중을 경악게 했다. 여기에 과거 에버랜드 장난감 미지불 의혹, 소위 먹튀 논란까지 재조명되며 그가 쌓아온 도덕적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대중은 냉정하게 묻고 있다. 캐나다에서의 4년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 혹은 사회적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하려는 시도는 시청자들을 기억력이 나쁜 바보로 취급하는 처사다. 잊힐만 하면 나타나는 연예계의 세탁기식 복귀 패턴에 시청자들은 이제 시청 거부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응징을 시작했다. 제작진은 아마도 논란이 곧 관심이고 그것이 곧 시청률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시대적인 노이즈 마케팅에 기댔을 터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이휘재가 등장한 회차의 시청률은 4.7%를 기록하며 전주의 4.8%보다 하락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0.1%포인트의 미미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를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결과로 해석한다. 이휘재의 복귀 소식에 호기심으로 유입된 신규 시청자보다 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채널을 돌린 기존 충성 시청자가 훨씬 많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수신료의 가치를 내세우는 공영방송 KBS의 존립 근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시청자들은 내가 낸 세금과 같은 수신료가 왜 사생활 논란으로 얼룩진 연예인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쓰여야 하는가 라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무시한 제작진의 독단적인 캐스팅은 결국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되었다. 이는 향후 광고주들의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프로그램의 상업적 생명력까지 위협하는 연쇄의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이익어 있다.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지점은 방송 내에서의 노골적인 이휘재 띄워주기, 연출과 기존 MC 이찬원에 대한 홀대 의혹이다. 김준현을 비롯한 동료 선배들이 이휘재를 향해 원조 MC의 카리스마, 클래스는 영원하다며 과도한 찬사를 늘어놓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흡사 그들만의 침묵 도모회를 보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재 프로그램의 중심축인 이찬원을 옆으로 밀어내고 이휘재를 메인 MC석 중앙으로 유도하는 듯한 배치는 이찬원 팬들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렸다. 이찬원은 미스터 트롯, 이후 성실함과 박학다식함,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화력으로 불후의 명곡에 제2의 전성기를 이끌어온 주인공이다. 그가 진행을 맡은 이후 2049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 팬덤이 견고하게 결집하며 시청률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은 수치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런 이찬원을 병풍으로 만들고
논란의 인물을 센터에 세우려는 시도는 대중에게 이찬원의 자리를 뺏으려는 복선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만약 제작진의 의도가 실제로 이찬원의 하차나 비중 축소라면 시청률 4%대 수호는커녕 순식간에 2%대 이하로 추락하는 시청률 반토막, 참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이휘재 사태는 연예인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양날의 검을 여실히 보여준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얻은 부드럽고 헌신적인 국민 아빠 이미지가 실제 삶의 무책임함, 층간소음, 경제적 논란 등과 극명하게 대비될 때 대중이 느끼는 배신감은 일반적인 논란보다 수십 배 강렬하다. 사생활을 팔아 수익을 올리고 인기를 얻은 연예인은 그 사생활에서 결함이 발견되는 순간 대중의 가장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망각한 결과다. 최근 홍서범 조각경 부부의 아들이 연루된 사생활 논란이 프로그램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힌 것과 마찬가지로 연예계 내부의 가족 카르텔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따갑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대중은 더 이상 그 연예인의 웃음을 소비하지 않는다. 이휘재는 이제 재치 있는 진행자가 아니라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도 반성 없이 돌아온 기득권 연예인으로 각인되어 버렸다. 제작진이 이러한 비호감 낙인을 무시하고 복귀를 강행한 것은 시청자와 기싸움을 벌이겠다는 오만함과 다를 바 없다. 지금 불후의 명곡이 직면한 것은 단순히 시청률 0.1%포인트의 소폭 하락이 아니다. 그것은 시청자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제작진이 여론의 비판을 일시적인 소동으로 치부하며 이휘재의 출연을 지속하거나 그의 복귀를 위해 이찬원의 입지를 좁히려 한다면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 대한민국 연예계에는 이휘재를 대체할 수 있는 유능하고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진행자들이 차고 넘친다. 굳이 논란의 꼬리표를 떼지 못한 인물을 세워 프로그램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청자들을 분노케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시청자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송을 묵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채널 선택권과 실시간 소통이라는 무기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제작진은 지금이라도 이휘재의 복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찬원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진행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그것만이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불후의 명곡이라는 금자탑을 지키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